네, 2025년도 대수능 국어수학 표준점수 산출과정 분석하는 제 첫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또 나중에 결과 자료를 제가 분석해서 올려드릴 건데요. 그 전에 이제 전년도 수능에서 좀 독특했던 현상들에 대한 설명을 잠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번 수능인 2024 대수능에서 이제 국어 만점 표점이 수학보다 높게 나왔잖아요.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저희가 2022 대수능에서도 국어 만점 표점이 수학을 이겼죠. 2, 3에서는 국어 만점 표점이 낮게 나왔고요. 그거랑 거의 비슷한 맥락의 내용입니다. 그때 자료 포함해서 이제 정확한 원인, 즉 표준 편차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거고, 여러분들 만점 표점이 높게 나왔다고 해서 그러면 다른 중간 표점들도 국어가 더 높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점 표점 쪽에서만 국어가 수학보다 높았고, 뭐 90점, 80점, 70점, 60점 이렇게 원점수 기준으로 중앙 방향으로 내려가다 보면 수학 표준 점수가 더 높게 나왔으니까 그 부분은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만점 부분만 좀 국어가 좀 높게 형성됐다는 거, 그걸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 수능 만점 표점들을 확인해 보면, 자, 오른쪽 내용 보시면요. 언매 150점, 높게 나왔죠. 화작도 146점이니까 꽤 높게 나온 겁니다. 국어 치고는. 그 다음에 미적 148, 미적은 이번에 매우 어려웠는데, 이제 국어 언매보다는 2점 낮게 나왔고, 기하 142, 확통이 이번에 많이 쉬워서 137점 낮게 나왔죠. 그래서 미적과 확통이 11점 차이 만점 표점 기준이고, 실제로 이게 원점수 기준으로는 앞에 영상에서 해드렸지만 원점수 기준으로는 13점 정도 차이 납니다. 13에서 14점 정도 그 사이. 그래서 이제 국어가 만점 표점 높게 나온 이유는 이게 표준 편차가, 전국 공통 표준 편차가 작게 나와서 이렇게 또 국어 만점 표점이 높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표점이 높게 나오는 원리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또 다음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여러분들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제 표준 편차에 따른 표준 점수가 어떻게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그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설명해 드렸냐면, 이 뾰족한 그래프, 이 부분이 빨간색 그래프가 표준 편차가 작았을 때 이제 그 그려지는 정규분포 곡선이잖아요. 그럼 이게 상위권 쪽이 인구가 적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표준 점수가 확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크게 되면 상위권 인구도 많고 하위권 인구도 많아지기 때문에 상위권 인구가 많다는 얘기 자체가 표점을 위로 쭉쭉 못 올려줘요. 왜 그러냐면 이 표준 점수라는 거는 총액이 정해진 어떤 양에서 물량을 서로 나눠 갖는 개념이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득점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표점을 너도 나눠 갖고 나도 나눠 가져야 되니까 그렇게 높이 못 올라갑니다. 근데 표준 편차가 작게 나오면 상위권 쪽에서 나만 잘 봤어, 나만 잘 나가,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표준 점수가 쭉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표로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표준 점수 공식은 여러분들 뭐 잘 알고 있는 거고요. 내 점수에서 평균을 뺀 다음 표준 편차로 나눠주고, 그 원하는 표준 편차 20과 원하는 평균 100 이렇게 더해주면 표준 점수가 나오죠. 요거는 이제 국어 수학 표준 점수 공식이고요. 탐구의 경우에는 요 100 대신에 50, 요 20 대신에 10으로 교체해주면 탐구 표준 점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표준 편차에 따른 표준 점수의 상황을 볼 수 있는 표인데요. 표준 편차의 변화에 따른 비교를 하기 위해서 평균은 50으로 고정시켜 놓고요. 표준 편차 15일 때, 20일 때, 25일 때 원점수가 100점부터 빵점까지 어떻게 표준 점수가 형성되는지 잘 알 수 있게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만점 표점이 높게 나오죠. 그다음 빵점 표점은 또 낮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멀어진다는 뜻이에요. 양쪽으로. 잘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크다는 게 이렇게 그래프가 납작하게 형성이 되니까 위로도 표점이 많이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도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표준 편차가 클수록 만점 표점도 많이 못 올라가고 빵점 표점도 그렇게 내려가지 않는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표준 편차가 작은 게 무조건 좋다고 말하긴 그렇고, 내 점수가 평균보다 높은 친구들은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표준 점수가 쭉쭉 올라가니까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내 점수가 평균하고 똑같은 친구들은 상관이 없고요. 나랑 평균하고 점수가 같으면 표점 무조건 100점이잖아요. 그 다음에 내 점수가 평균보다 작은 친구들은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밑으로 많이 내려가니까 표준 점수가 이제 낮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점수가 낮은 친구들은 표준 편차가 작은 게 좋은 게 아닌 거죠. 요 점 잘 알아두세요.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기 설명 잘 되어 있지만 표준 편차가 작으면 중간 점수의 밀도가 중앙으로 애들이 몰린다는 뜻이에요.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양 끝은 인구구 밀도가 높지 않으니까 그 희귀성 때문에 쭉쭉쭉 올라가고 쭉쭉쭉 내려간다. 요거 포인트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표준 편차가 큰 친구들은 중간도 인구가 어설프게 있고 적당히 있고 양 끝도 인구 밀도가 높아. 양 끝도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위로도 점수가 많이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도 많이 내려가지 않는다. 요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이론이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앞에 영상들을 통해서도 강조해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공통선택 수와 공통선택 수능 국어수학 구조는 이제 표점 함수에 의해서 점수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공통과 선택 원점수에 따른 표준 점수가 복잡하게 산출되기 때문에 이 함수를 분석을 해서 빠르게 계산할 수 있도록 빠르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호들은 잠시 화면을 멈춘 다음에 눈여겨서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기호를 여기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고 제가 반복해서 설명해 드렸으니까 화면 정지로 익혀두시고요. 그럼 이제 표준점수 함수를 찾는 과정도 앞에서 많이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실제로 평가원 가중합을 평가원 안내 책자에 나온 방식으로 계산을 하고 이거를 최종 표준점수 방식으로 계산해 주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적표에 맞게 되는 그 표준점수가 계산이 됩니다. 그 성적표에서는 물론 반올림이 된 값이 정수로 찍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설명해 드렸지만 가중합 평균은 0으로 일정하지만 가중합의 표준 편차는 이 공분산이라는 값 때문에 매번 바뀌고 그다음 평가원 자료가 없으면 우리가 알아낼 수는 없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표준 점수식을 그 데이터들을 통해서 데이터 값들 있죠? 뭐 평균, 표준 편차 이런 값들을 다 적용해가지고 진짜로 찾아본 거예요. 진짜로 찾아가는 과정 역시 그냥 눈여겨서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암기하실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국어수학 표준 점수는 이와 같이 복잡하게 표현이 되고 아시겠죠? 그래서 간단한 형태는 바로 이런 거예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된다. a가 공통 1점의 표점, b가 선택 1점의 표점, c는 그냥 기본 점수로서 각 그룹별로 원점수 빵점 받았을 때 c라는 표준 점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각 그룹별로 상수 c가 당연히 다르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실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거 표로 다 정리해 드렸습니다. A의 의미, 공통 1점 표준 점수, 전국 공통 모두 똑같은 값이다. B는 선택 1점의 표준 점수, 각 그룹별로 다르다. C도 원점수 빵점의 표준 점수고 역시 각 그룹별로 다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분산 값 때문에 실제 정확한 값은 좀 다른데 왜냐면은 이게 항상 1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실제 값은 가중합의 표준 편차주의가. 그런데 1이라고 어차피 1하고 비슷하긴 해요. 0.9 얼마가 보편적인 값이라서. 그래서 계산하고 나면 A의 값들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B는 이렇게, C는 이렇게 눈여겨서 한번 쭉 봐두세요. A, B, C를 형성하는 값들이 맨 오른쪽 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맨 밑에 보면은 표준점수 함수에서 각 개수를 형성하는 값들은 너무 많아서 복잡하긴 한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오늘의 키포인트는 전국 공통 표준 편차를 찾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얘만 알면 얘는 개수 A의 영향만 받기 때문에 A 값을 찾아내면은 전국 공통 표준 편차를 알아낼 수 있다. 그래서 그 알아내는 과정을 밑에 쭉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근사값 관계식이 성립하냐면 공통 1점의 표준 점수인 A값과 전국 공통 표준 편차인 S 스타 둘이 곱하면 15와 거의 비슷하다. 요 값을 알 수 있어요. 요거는 한번 역시 정지 화면으로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가 오늘 영상 제작의 목표이기도 하고 제가 이 자료들을 계속 누적해서 이제 정리를 해놓잖아요. 그래서 21년도에 3월에 응시했던 첫 시험부터 최근에 응시했던 23년도 11월에 응시했던 24년 수능까지 뭐를 찾은 거냐? 공통 1점의 표점 A 값을 거의 정확하게 찾고 그걸 바탕으로 이 공통 표준 편차로 되어 있는데 전국 공통 표준 편차입니다. 각 그룹별 공통 표준 편차 말고요. 전국 공통 표준 편차. 그래서 이거는 눈여겨 쭉 봐두시면은 거의 뭐
국어는 뭐 13에서 17 사이가 많죠. 대부분 13에서 17 사이. 수학은 20까지는 안 가더라도 최대 19 부분부터 좀 15 이상, 좀 낮은 게 15점 얼마, 15에서 19 사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언급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 바로 22년도 수능과 이번에 있었던 24년도 수능의 전국 공통 표준 편차를 보면 이게 13점대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겠어요? 전국 공통 표준 편차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표준 편차가 작으면 중앙으로 인구가 몰린다고요. 중앙으로 인구가 몰리면서 만점 쪽 애들이 인구가 줄어들어요. 걔네들의 표점이 쭉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점 표점이 높게 나온 게 된 거예요. 평균 같은 경우에는 다른 때랑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진 않아요. 평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워낙 작게 나왔기 때문에 요 두 번이 다른 때 비해서 만점 표점 크게 나온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 표준 편차가 막 크게 나오면 만점 표준 편차가 이렇게 높게 안 나온단 말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표준 편차, 전국 공통 표준 편차가 클수록 표준 점수가 적게 나와요. 수학 부분에서 그래서 공통 표준 편차가 크게 나오는 곳들은 이번 수능에서도 수학 공통 표준 편차가 전국 공통 편차가 좀 크잖아요. 이게 평균이 별로 높지 않거든요. 수학 문제 어려워서 전체적인 평균은 높지 않은데 이 표준 편차가 크기 때문에 만점 표점이 쭉쭉 많이 올라가지 못했다. 상대적으로 표준 편차가 작았을 때 모의고사들 중에서 작은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 기억나세요? 막 수학 만점 표점 160대 나오고 이런 적도 있어요. 그 경우는 대부분 전국 공통 표준 편차가 작은 경우. 알겠죠? 전국 공통 표준 편차가 작으면 표점이 높게 형성된다. 공통 1점의 표점인 A 값을 크게 만들면서 표준 점수를 쭉 올려주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요런 값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런 값들. 그래서 요거 한번 역시 정지 화면으로 놓고 눈여겨 봐두신 다음에 이번에 국어 만점 표점이 높게 나오는 원인은 바로 이 전국 공통 표준 편차가 작게 나와서 공통 1점의 표점인 A 값을 크게 키워줌으로써 표점이 크게 만들어지도록 뭐 했을 때? 원점수 많이 맞았을 때, 100점에 가깝게 맞았을 때 표점을 쭉쭉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이제 설명 다 해놨습니다. 공통 1점의 표점 개수 A 값들을 먼저 찾고 이걸 가지고 아까 전에 여기 보여드렸죠? A, S 스타를 곱해서 거의 15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 식을 활용하면 전국 공통 표준 편차 S 스타 값을 알아낼 수 있다. 그래서 이 수능과 이사 수능에서 국어 만점 표점이 높게 나온 이유가 전국 공통 표준 편차가 거의 다른 것 따위에 비해서 13점대로 작게 나왔기 때문에 만점 표점을 높게 밀어 올렸다. 대신에 중간 표점은 그렇게 수학보다 높지 않습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니까 잘 기억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게 표준 점수 도수 분포 그래프를 보면은 이 표준 편차 상황이 한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 수능 출제기관 또는 모의고사 출제기관 등에서 도수 분포표를 발표를 하면 그걸 이용해서 그냥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거기 차트 기능 이용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어 같은 경우에는 표준 편차가 작은 게 좀 보이시나요? 이게 결국 전국 공통 표준 편차랑 연관이 돼 있어요. 이제 표준 점수 표준 편차는 선택 표준 편차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 조정 점수로 환산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공통 표준화, 공통 점수의 크기로 다 변화를 하는 겁니다. 그게 선택 조정 점수라는 거예요. 의미가. 그러니까 공통 점수의 특징을 갖도록. 그래서 결국은 이 도수분포 그래프는 결국 전국 공통 점수의 표준 편차의 영향을 받는 그런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학은 너무 들쑥날쑥해서 보기가 좀 그렇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약간 표준 편차가 큰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국어가 표준 편차가 작아서 만점 표점을 쭉쭉 밀어 올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 거에 대한 원점수 변환 근사 정규분포 그래프를 보고 마무리할 건데요. 여기서 이 평균은 솔직히 의미가 없습니다. 이 평균은 왜냐면 변환 원점수 평균이 무슨 의미예요? 선택 점수를 조정한 다음에 그걸 공통 점수화해서 공통 점수의 평균과 합친 거예요. 근데 이게 꼭 그 점수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확통 미적기화, 그다음에 엄매 화작, 이거 어떻게 합쳐요? 그 평균을 이렇게 원점수 변환으로 어떻게 계산해요? 그리고 아울러 이거는 제가 제공해드리는 가산점까지 포함해서 평균을 구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중에 한 몇 점 정도, 뭐 5, 6점이면 5, 6점 이 정도는 보정 가산점이에요. 그러니까 허상의 점수다. 그래서 평균은 저도 뭐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뭐예요. 그냥
그 가산점 포함해서 요 평균으로 이 공식을 이렇게 잡아줘야지만이 표준 점수가 계산되니까 제가 이렇게 계산한 거고, 중요한 건 이 표준 편차 부분 있죠. 여기 이제 분산값이지만 제곱을 빼면 표준 편차 부분은 여기 있는 값의 약 75% 정도, 4분의 3 정도. 왜냐면은 공통이 76.74점이니까 또 나눠서 설명하면 헷갈리니까 아까 표에서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약 75%, 이 값의 4분의 3 정도가 전국 공통 표준 편차에 해당되는 값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공분산 때문에 조금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다시 어떻게 여기 이 그래프에 나온 표준 편차의 약 75%가 수능 국어 또는 수능 수학의 전국 학생의 공통 점수 표준 편차에 해당된다. 뭐가? 이 75%가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국어 표준 점수가 왜 뜬금없이 이렇게 높게 나왔지? 그런 원인들을 좀 알아봤고, 결국은 표준 편차 싸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또 표점 차이가 수학 같은 경우는 크게 났잖아요. 그래서 그거 너무 크게 난 뭐 원인 이런 것도 좀 분석을 해드릴 거고, 그걸 이제 좀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출제팀의 방향성 이런 것도 한번 지금 생각해 보고 있어서,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또 설명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올해도 모의고사 및 수능 준비하는 분들은 화이팅해서 잘 준비해 주시고요. 모든 시험에서 좋은 결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생활하고 화이팅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